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식물은 계속 자라난다 라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잠시 식물의 존재를 잊는 순간이 와도 식물은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특유의 유연성으로 묵묵히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하게 내 옆자리를 지켜준 식물에게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식물 총집합으로 데려왔으니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 개발선인장입니다. 개발선인장은 잎마디 끝이 개의 발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귀여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황색과 붉은색이 절묘하게 섞여서 쨍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원산지는 브라질의 열대 우림으로서 공기 정화의 효능을 지닌 식물입니다. 5도 이상의 베란다에서 월동시켜 주시면서 저명 간수해 주세요. 파릇파릇한 잎을 보여주고 있는 큰껑의 믿음입니다. 꽃이 피면 가을이 왔다는 신호를 주는 그런 식물이죠. 껑이 사는 산속에서 피어난다 하여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하얀겹 고강나무입니다. 범위기과에 속하는 나무로 척박하고 건조한 공간에서도 아름다운 하얀 겹꽃을 피어내줍니다. 순백의 미가 매우 우아한 느낌 주죠. 시트러스 장스민 계열의 달콤한 향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꽃이 겹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기는 적게 자라서 가정에서도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꽃망울이 방울방울 많이 달려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농원에는 두 종류의 매자나무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푸른 잎이 형광빛으로 돌고 있는 친구고요. 오른쪽에는 단풍잎이 든 것처럼 생긴 친구입니다. 매자나무는 미나리아 제비목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한국의 고유 특산종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매력이 참 많은 친구로 동글동글한 잎이 귀여운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들은 목마가렛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목마가렛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라면서 줄기가 단단해지며 목마가렛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목마가렛 색감 참 쨍하고 예쁘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을 때는 강력한 햇빛도 참 도움이 됩니다. 해를 많이 볼수록 쨍한 색감과 꽃송이들도 많이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쁜 목마가렛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인 봄에는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물을 주셔야 합니다. 겉흙 마르면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듬뿍듬뿍 주세요. 겨울에는 어떨까요?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도 늘려주시는 게 좋겠죠. 에키네시아의 꽃말인 영원한 행복입니다. 꽃말이 참 예쁘죠. 그만큼 꽃도 예쁩니다. 우리 에키네시아는요, 뭔가 키우고 있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친구로 꽃 개화 시기는 지금부터 여름까지로 긴 편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잎의 무늬가 참 예쁜 무늬 장구채입니다. 나도개미 자리과에 속하는 친구로 전국의 산이나 들에 서식하는 친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외에 시베리아, 중국, 일본, 만주 등 잘 분포하는 친구로 유명합니다. 다음 친구는 분홍꽃이 매력적인 우단동자입니다. 양지에서 반음지까지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친구로 외국에서는 플라넬초라고 부르면서 내한성이 강해 노저활동이 강한 식물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추운 환경과 그늘진 환경도 잘 견딜 수 있어서 식물 초보자분들께도 잘 키워내시는 식물로 유명하죠. 본래 깊은 숲이나 초원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사실 직사광선보다는 살짝 그늘진 양지에서 잘 자라납니다. 노지나 화단에 심을 경우에 나무 그늘이 지는 공간에 심어주시면 좋죠. 다음 친구는 여름에 피어나는 국화라는 별명을 가진 스토케시아입니다.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다양한 색상의 꽃이 달리게 됩니다. 꽃 모양을 보면 술의 국화인 듯 닮았지만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강한 생명력의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물사리입니다. 농원에는 노란
물살이 분홍 물살이 나와 있습니다. 흙이 마르지 않게 보살펴 주시면서 길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물살이 또 귀여운 게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웠다 졌다를 반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정원의 돌틈이나 실내 돌 화분에 키워주시면 또 운치 있게 예쁜 꽃 오래 감상 가능하십니다. 보랏빛깔의 꽃다지꽃 너무 예쁘죠? 봄부터 이렇게 꽃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꽃도 예쁘지만 꽃이 없을 때 이 잎에 탄탄한 초록 때문에 이게 또 눈을 사로잡습니다. 꽃이 피어날 때면요. 꽃이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 폭죽 터지듯이 예쁜 보랏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무늬 아주가 역시 잎이 예쁜 친구에 속하는데요. 내한성이 좋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노지 활동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다음 식물은 백두산 털동자입니다. 진한 빨강이 매력적인 꽃을 피워냅니다. 석축가의 백두산 털동자는 동자승이의 볼빨간 얼굴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잘 살아남는 친구였습니다. 다음 친구는 하얀꽃 방망이, 흰꽃 방망이입니다. 하얀색의 꽃방망이를 쭉쭉 올려주는 것이 청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노지활동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다음 친구는 생명력이 강해서 정원에서 많이 키우는 운남소곡입니다. 특히 병충해에 강한 친구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춘절곡입니다. 꽃이 피어날수록 어디 신비로운 화원에서 피어날 것 같은 신비감을 주죠. 춘절 국화는요, 봄에 피는 국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화기간은 밝혀진 바로는 5월에서 9월이지만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일조량이 높은 공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아름다운 분홍 꼬리풀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분홍색의 꼬리 모양의 꽃방망이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꼬리풀 친구들 예쁘게 오래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참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신경 써주시면 좋더라고요. 물이 고이지 않고 가스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키워내주세요. 다음 친구 겹안개꽃입니다. 꽃이 피어나면 핑크빛의 안개꽃이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내주는 친구가 되겠죠. 지금 꽃몽오리를 이렇게 바글바글 물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안개꽃이 더욱 쨍하게 오랫동안 피어납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에 속합니다. 작고 귀여운 노란 꽃을 무수히 피워내주고 있는 옐로우 엔젤입니다. 옐로우 엔젤은요, 애기 달맞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다년생의 수꾼 식물로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서 키워내주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햇빛 받으면 받을수록 꽃을 많이 피워내면서 자랍니다. 다음 친구는 왕관골무입니다. 왕관골무는 키워보니까 성장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줄기가 길어지더라고요. 분홍 꽃을 얼른 보고 싶네요. 싱그러운 매력의 가지피기 도라지입니다. 가지피기 도라지 이렇게 예쁜 꽃망울 머금고 있네요. 뿌리 나누기로 분갈이 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벙식도 짱 빠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물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주고 있습니다. 노지활동 잘 되는 친구예요. 새비름과의 다육식물인 노지활동 가능한 단연초 초화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화화 다육식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꽃망울도 머금고 있네요. 이 친구 채송화와 닮았는데 잎이 더욱 뾰족뾰족한 게 초화화만의 매력이죠. 이 친구는 유럽 베로니카입니다. 우리 유럽 베로니카는 또 일반 베로니카와는 완전히 다른 야생성이 강한 친구에 속하죠. 연한 하늘 보랏빛깔의 색상이 예쁜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 분홍 바람꽃입니다. 아직 애기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꽃대 쭉 올라오면서 예쁜 꽃 보여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쁘게 키워볼 의지 분품한 친구죠. 사계절 연신꽃을 보여주는 유매도 요즘 힘껏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유매 줄기는 자라면서 목질화되면서 멋스러운 자태를 보여줍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충분히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휴켈라 5종 세트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5개의 색상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휴켈라는요, 북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있는 버메기과의 식물입니다. 잎을 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한 친구죠. 다양한 색깔의 잎이 참 멋스럽습니다. 휴켈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쁘지 않다, 밋밋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휴켈라를 들이셔서 키워보시면요. 휴켈라 특유의 색감과 자태에 금방 빠지더라고요. 겨울철 추위에도 잘 견뎌내는 친구입니다. 수많은 파란색 나비의 모습을 가진 로벨리아입니다. 어쩜 이렇게 꽃이 하나하나 나비처럼 선이 고운가 싶습니다. 하원에서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내주고 있는 친구죠. 이맘때 너무 예쁜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의아리 친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아리 중에 또 예쁜 친구가 있는데요. 다이애나 프린세스 의아리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내는지 참 신기하죠. 의아리는 넝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주시면 더 예쁜 수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작은 종 모양의 마젠타 핑크색 꽃이 피어나게 되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클레마티스 의아리 4종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꽃이 크고 활짝 피어나는 게 매력인 친구입니다. 유지 관리가 쉬운 친구들이죠. 반그늘에서도 잘 크는 친구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역시 빠릅니다.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면 지지대 타고 올라가면서 매력을 한가득 내뿜어 줍니다. 너무 건조한 환경은 개화시기엔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겉흙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의아리는 기본적으로 영하 20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화분에서 키워도 좋고 노지에 심어줘도 좋습니다. 이때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는 게 좋겠죠. 물을 주는 시기는요. 봄, 여름, 가을에는 흙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겨울에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클레마티스 의아리 키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취미 될 수 있겠죠. 꽃은 꽃대로 예쁘고 향은 향대로 좋은 식물이 있을까요? 바로 허브류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체리세이지는 예쁜 꽃도 함께 감상이 가능하세요. 다음 친구는 근상 겹풍노초입니다. 농원에는 하얀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우리 풍노초는요, 번식력도 좋고 삽목도 잘 되어서 환경이 잘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피워내겠죠. 근상은 위쪽의 뿌리 부분을 흙 위로 올려 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목질화된 줄기처럼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친구도 매우 독특한 매력이 한가득인 친구입니다. 부겐베리아 나무인데요. 세 가지 색상이 접목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친구 어떤 친구예요? 하고 많이 물어보는 친구입니다. 부겐베리아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색상을 나도 한번 집 안에서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밝고 화려한 꽃 때문에 부겐베리아 화분을 통해서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고산초롱입니다. 보랏빛의 여리여리한 초록 모양의 꽃을 피워낼 친구로서 개화 시기는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다음 친구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 보라색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줄기가 빨간색이 들수록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반음지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요, 작고 앙증맞은 꽃들이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 이끼용담입니다. 꽃은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피어나며 이렇게 예쁜 꽃이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번식력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단연초로 높이는 10에서 25cm 정도 자라나는데 줄기가 작고 낮게 기어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얀 꽃잎에 자줏빛깔 잎맥이 무늬처럼 들어가 있는 게 매력인 친구죠. 다음 친구는 금화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며 늦은 봄부터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새털처럼 꽃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화와 닮은 듯 다른 노란 가자니아입니다. 농원에는요, 노란 가자니아 이외에도 하얀 가자니아도 있습니다. 가자니아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입니다. 밝은 날에는 꽃이 활짝 피어나고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꽃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주황 뱀무는요, 주황색의 꽃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뱀무 친구들은 유럽아시아, 북미, 뉴질랜드에서 자생을 하는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뱀무의 강한 내한성 때문에 노지에서 많이 키워내는 친구입니다. 아파트 화단이나 정원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친구인데요. 다양한 갈래의 품종에 따라서 꽃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음 친구는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카멜레온처럼 꽃의 색상이 확확 변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뱀무는요, 물을 잊지 말고 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친구죠. 가지과에 속하는 은배초도 들어와 있네요. 하얀 꽃이 잎보다 크게 피어나는 노즈활동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석축가에 여러 해살이 풀 남도자리도 꽃잎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를 좋아해서 베란다에 키우신다면 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노지활동도 가능한 친구입니다. 아름다운 향기 페랭이도 예쁜 꽃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망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쁜 꽃 계속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삼색 버드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인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왜 삼색일까요? 핑크색, 화이트색, 그린색이 한 나무에서 보인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로 햇빛 많이 받을수록 진한 핑크색이 강해지게 됩니다. 말발더리꽃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도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말발더리와는 또 느낌이 다르죠. 말발굽의 키는 편차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말발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꽃말은 애교입니다. 하얀 말발돌이 보셨으니 이제 분홍 말발돌이도 한번 감상하셔야겠죠. 하얀 말발돌이와 또 다르게 분홍색만의 은은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가능한 친구입니다. 자엽색상의 꽃이 매력적인 자엽지손이도 나와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청아지손이입니다. 앞서 보신 자엽지손이와 대조되게 초록색의 잎을 가진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꽃은 이렇게 청보라색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풍차 데모르 친구들이 열심히 풍차를 바람 맞으면서 돌려주고 있네요. 우리 풍차 데모르는 약간은 보랏빛이 느껴지는 하얀 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꽃과 잎이 처지면 물을 주시되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친구는 루비 솔체입니다. 솔체꽃은 기본적으로 추위에 강한 것은 물론 여름철 더위에도 강합니다. 다만 너무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흙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꽃을 솔체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꽃봉오리에 모양이 뚫린 채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깃털동자 야생화 나와 있습니다. 30cm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 라벤더 핑크색의 깃털동자입니다. 꽃은 이렇게 늦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개화기간 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즈활동 가능한 연분홍빛간의 수꾼초입니다. 다음 친구는 잎 앞면에 진한 녹색 그리고 흰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인 개족돌이 풀입니다. 산속에서도 잘 자라나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연화 바위솔이 되겠습니다.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 친구가 되겠죠. 다육이 껑의 비림은요, 이렇게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게 매력인 친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울릉도 바위솔이라는 다육이입니다. 연두색의 잎이 파릇파릇한 친구입니다. 진한 빨간색의 꽃이 아름다운 홍동자입니다. 홍동자는요, 원색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친구죠. 다음 친구는 겹샤스타 데이지입니다. 동양의 섬국화와 서양의 국화를 교배시켜 만든 동서양의 미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리아트리스입니다. 리아트리스는 국화과의 꽃으로 수십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구절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원에는 다양한 색상의 구절초 있으니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꽃을 피워내면 예쁜 친구들이죠. 또한 부처꽃 역시 이렇게 석가탄신 일을 맞이하여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 이 꽃을 바쳤다는
전설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 붙었습니다. 다음 친구 센트란투스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친구로 허브 및 감목식물 속에 속합니다. 별 모양의 꽃이 이렇게 피어나 있죠. 붉은색의 꽃이 요즘 한창 이쁜 것 같습니다. 정원 등에 흔히 심는 유럽에서는 유명한 식물입니다. 큰 금매화 역시 이렇게 황금과 같은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수레국화도 농원에 심어놓으니 천상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원을 밝혀주는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유럽 정원 장미 되겠습니다. 정원 장미는 정원, 화단, 화분 등에 심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환경 맞으면 연중 연속 개화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cm 이상 자라나게 됩니다. 펜스테몬은 은방울꽃처럼 종 모양의 꽃이 줄기에 가득 올라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참으로 여리여리 아름답습니다. 줄기에 달리는 꽃의 수가 많아서 군락을 형성하여 심어주시면 예쁩니다. 피어나는 꽃수가 많아서 꽃잔치 감상 가능하세요. 아가판선스는 그리스어 사랑이라는 뜻 아가파와 꽃인 안토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사랑스러운 꽃이라는 의미죠.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버들마편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친구로 생명력이 강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아름다운 붉은 인가목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제가 왜 너무 아름답다고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 있고 잎과 줄기와 또 잘 어울립니다. 높은 산의 숲이나 능선에서 잘 자라나는 낙엽 떨기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꽃이 한창 피어나는 시기에는 알비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애기 용담은 쨍한 분홍 색상의 꽃이 한아름 피어나는 친구인데요. 햇빛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도 추위에 매우 강한 친구죠. 그 뒤에는 알프스 안개 페랭이가 이렇게 피어나 있습니다. 연한 연분홍 색상이 또 애기 용담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친구죠. 안데스 큰 애기별 꽃은 아기별 자스민이라고도 불리는 향기 좋은 식물입니다. 이렇게 낮게 자라나면서 별 모양의 꽃이 반짝반짝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스모그 나무라고도 불리는 안개나무입니다. 꽃이 피고 나서 안개처럼 나무 전체를 휘감는 그런 친구죠. 꽃망울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친구들 특유의 분위기가 매우 고혹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음 보고 계신 이 친구 역시 안개나무인데요. 잎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황금 안개나무입니다. 이 친구의 잎은요 점점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좋아하고 예쁜 안개꽃을 피워줍니다. 황금잎 식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황금잎 달개비입니다. 밝은 황금색의 잎과 진한 파란색의 꽃이 대조적인데 이게 또 쥐기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친구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터리플은 보통 양지에서 잘 자라나고 물을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전국 월동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말 수국이 예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점점 예뻐질 날만 남아있네요. 이 친구는 수국 매금이입니다. 매금이 수국은요 당령지 개화수국입니다. 당령지 개화수국이라고 하면 겨울 동안 가지가 죽어도 당년에 새로운 가지에서 또 꽃눈이 생기는 신품종 수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많은 가드너분들이 좋아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영 작고 아담한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바위 수국입니다. 바위 근처에서 두고 키워주시면 바위 벽에 붙어서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위 있는 정원이나 외부의 식재에서 월동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현재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 있는 수국도 있는데요. 핑크 화이트 캔디 수국입니다. 이런 기간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백당나무는 꽃이 흰색
노란색이고 불당에서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자가 아닌 한글로 된 우리 이름입니다. 다년생 지필식물 히도미도 보라색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습니다. 잔디 대용으로도 많이 키워내는 친구죠. 삽목번식도 가능합니다. 숲근 로벨리아도 예쁜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초롱꽃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보라색 꽃이 신비감을 한층 더해주는 친구입니다. 남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친구입니다. 제비꽃갈 델피늄은 제비꽃갈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재밌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예뻐 절화용으로 많이 선물하곤 합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키워봤을 것 같은 페추니아 사피니아입니다. 페추니아의 꽃말은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는 귀여운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사탕 같은 화려한 꽃이 피어나죠. 페추니아는 꽃의 모양과 크기 및 색은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더위에 강한 편에 속하나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미국산 수국입니다. 미국 수국은요, 미국 동부가 원산지인 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다랗게 모여 피는 꽃이 매력적인 친구죠. 이 친구도 수국처럼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이 친구는 불두아입니다. 불두아는 인동과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로서 꽃이 다 핀 모습이 부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하다 하여 이름 붙은 친구입니다. 불두아는 처음에 꽃을 필 때 연초록색이나 활짝 피면서 하얀색 그리고 질 무렵에는 살짝 노란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오대마리입니다. 오대마리도 꽃 색상 참 예쁘죠. 내한성이 강한 낙엽 감목입니다. 공처럼 둥글둥글게 피어나는 게 수국과 불두아와 닮은 모습이 있지만 다른 친구입니다. 파란색의 꽃이 매력적인 에린지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키우는 꽃 말고 조금 더 특이한 꽃을 피워보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친구죠. 에린지움은요, 초본 다년생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미니 추명국은 일반 추명국에 비해 잎이 작고 나지막하게 자라나지만 꽃색은 더욱 진하게 나옵니다. 자주꽃방망이는 줄기가 곱게 자라면서 잔털이 송송 나와 있습니다. 식물에 잔털이 있으면 추위와 바람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방망이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이 예쁜 꽃을 연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노지활동 웬만하면 잘하는 친구죠. 겉등 마르면 물 주시고 햇빛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 종류의 해당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친구 노란 겹 해당아입니다. 꼭 여름날의 태양처럼 환한 노란색의 겹꽃이 피어나죠. 노란 계열보다는 핑크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네이션 겹 해당아입니다. 역시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개화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합니다. 겹꽃을 보았으니 이제 홑꽃 해당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붉은 계열로 홑 해당아 역시 농원에 있습니다. 해안가나 산기슭에서 잘 자라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앙증맞은 12cm 포트에 진분홍 겹 해당아도 있습니다. 작은 친구들은 자라면 조금 큰 포트로 옮겨 심어주시면 또 잘 자라죠. 금계국 중품도 이렇게 나 있다고 얼굴 내밀고 있네요.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주시면 개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강하게 잘 자라나는 친구입니다. 금계국 다음으로 함께 보실 친구는 요즘 한창 예쁜 지황입니다. 지황 역시 추위에 강해서 농원의 바깥에서 키워내는데 무리 없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블랙레드 후룩스 중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품 외에도 10가지 넘는 소품 후룩스도 나와 있으니 취향 맞게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달구지는 한라산에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흑꽃을 잔디입니다. 이렇게 예쁜 신비감 넘치는 보랏빛 꽃을 피워줍니다. 무늬남쟁이의 잎의 색 변화, 수영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도 예쁜
예쁜 일인데요. 담쟁이들만의 시간을 머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타, 썸 앤 서브스턴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호스타는 약간 산성이며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호스타는 정원에서 기르기 참 좋은 식물이죠. 음지식물로도 잘 자라납니다. 이 친구는요, 부엽토 등을 섞어서 흙을 사용하면 흡수성이 높아져서 더욱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작고 소중한 비올라 꽃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네요. 비올라 꽃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푸드 스타일링 등에 많이 애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 붉은 인동입니다. 꽃이 어쩜 이렇게 화사하니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정원 한켠에 심어놓고 보시면 관찰해보면 너무 꽃이 예뻐서 눈길을 사로잡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나 화분에 심어주세요. 다음 친구는 노란 미니 토플입니다. 바람에 한들한들 미니 토플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니 토플은 일반 토플에 비해서 잎과 꽃이 작고 아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꽃대는 길게 수직으로 고추서며 자라납니다. 물을 좋아하고 해를 좋아하는 야생화입니다. 애기지손이입니다. 애기지손이는요, 앞서 보신 청아지손이보다 꽃이 조금 더 크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꽃잎은 둥글둥글한 하트가 여러 겹이 겹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분홍딸기 야생화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 친구들이 딸기꽃을 이렇게 피워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친구입니다. 먹는 딸기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꽃 보는 딸기도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음 친구 장미과에 속하는 섬개 야광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친구라고 하네요. 울릉도의 도동과 송곳산에서 자라나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꽃은 5월에서 6월 정도에 생겨납니다. 은빛의 잎이 매력인 은엽 양지꽃입니다. 다음 친구는 삼색찔레입니다. 삼색찔레는 세 가지 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크림색, 살구색, 그리고 연한 그린 색상이 피어납니다. 찔레 종류도 많고 매력도 다 달라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시든 꽃은 가감하게 잘라내 주시면 또 다른 꽃이 송글송글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골드 오렌지 찔레입니다. 골드 색상과 오렌지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서 아름다운 빛깔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예쁜 꽃 임파첸스입니다. 임파첸스는요, 귀여운 꽃이 연중 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꽃잎이 시들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시든 꽃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꽃말은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다라는 예쁜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반양지에서도 거뜬히 잘 자라나요. 그리고 보여드릴 또 하나의 찔레가 있는데 바로 벨벳 찔레입니다. 벨벳 느낌을 주는 진한 자줏빛깔 그리고 빨간 빛깔의 꽃이 예쁩니다. 또한 이 꽃이 자라나면서 분홍색도 나타났다가 햇빛 많이 받으면 조금 더 진한 느낌의 빨간 색상으로 변화하는데 이 과정이 참 신비스럽고 예쁩니다. 푸른색의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은 나비 수국 여기 나와 있네요. 나비 수국은요, 꽃망울이 참 귀여운 친구입니다. 보슬보슬 여우꼬리풀이 나와 있습니다. 여우꼬리풀은 백한목의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꼬리풀이죠. 여우꼬리 맨드라미는 조금 더 핑크색의 느낌을 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물은 밀레니엄 벨입니다. 밀레니엄 벨의 밀레니엄은 천년, 1000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꽃이 많이 피어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께 늘 추천을 드리는 친구인데요. 시든 꽃을 떼면 어느샌가 새꽃이 올라와 있는 마법 같은 식물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엄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